아이들을 키우니 제 어릴 때가 부쩍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어렸을 적 기원받는 외동딸로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부모님은 형편이 되는 한 제가 해달라는 건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하셨죠. 물론 때를 쓴다고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한 번도 부모님께 섭섭하거나 상처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큰 걱정 고민 없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받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평생도 부모님 사랑 아래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뒤 엄마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식구들 모두 엄마에게 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다들 감당하기 어려우셨는지 처음에는 저한테까지 숨기셨더라고요. 하지만 항상 다정하고 밝았던 아빠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며 저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무려 2달이나 지난 뒤에야 엄마의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엄마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상황이 좋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 혼자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 일을 알리기 어려웠다고 하셨지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스스로가 다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 일로 난생 처음 부모님 앞에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아픈 엄마보다 아빠에게 그 화살을 돌렸죠.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는데? 이러다가 엄마가 얼마 뒤에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그때 나한테 말해주려고 그랬어? 왜 나한테 엄마랑 남은 시간을 보낼 기회를 뺏으려고 했는데? 아빠는 내가 아직도 6살 꼬맹이처럼 보여? 미안해 은선아, 미안해. 우리는 너한테 도저히 말해줄 자신이 없었어. 미안하다며 속상해하는 아빠 앞에서도 저는 마냥 화만 냈습니다. 슬프고 벅찬 그 감정을 분노로 돌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시간은 흘렀고 우리에게는 그리 많은 여유가 남지 않았습니다. 화내느라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온전히 엄마에게 신경을 쏟았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엄마와만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제 얘기를 들으며 웃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아빠는 회사에 휴직계까지 내며 엄마를 간병했어요. 저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학교를 간두고 엄마 곁에 있고 싶었죠. 외할머니나 이모들도 항상 엄마를 살피며 온 가족이 엄마를 걱정하고 챙겼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의 그런 보살핌 덕분인지 그렇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는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컨디션이 좋은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평화는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얼마 뒤부터 하루 걸러 상태가 나빠지던 엄마는 매일같이 열이 오르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싫어하던 엄마는 결국 병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매일 맡던 그 소독약 냄새가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소독약 냄새는 매일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았죠. 불안한 저는 매일 엄마가 호전되어 무사히 집으로 함께 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병원에서 말한 것보다는 꽤 오래 버티셨어요. 거의 2년 가까운 시기를 견디셨거든요. 환자 곁을 몇 년 동안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그런 상황들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좋으니 이런 상태가 유지만 되어도 좋겠다 바라게 되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 정말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입니다. 저의 기도와 아빠의 간절함에도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얼마 뒤면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저와 함께 고등학교 교복을 맞추러 가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결국 중학교 졸업식도 가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렀어야 했으니까요. 너무 이른 나이에 엄마를 보내드렸다는 생각에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은 엄마가 잠시 멀리 다녀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너무 컸고 현실에서는 그런 상상들도 모두 부질없었죠. 매일 내 방으로 와서 나를 깨우던 엄마가 더는 없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엄마도 더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있던 빈자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곤 했어요. 제가 그럴 때면 놀란 아빠가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곤 하셨죠. 저는 이렇게나 힘든데 아빠는 나이 많은 어른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잘 견디더라고요. 솔직히 두 분 금슬이 참 좋으셨기에 저는 아빠가 울다가 쓰러지기라도 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어쩐지 아빠는 엄마 장례식에도 덤덤하게 자리를 지키셨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왠지 괜찮아 보였어요. 오히려 입맛 없다는 저를 깨워 아침까지 차려주셨죠. 그때 들었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아빠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아빠는 엄마의 죽음이 그리 슬프지 않은 걸까,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섭섭한 마음에 아빠에게 못된 말도 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밥이 넘어가? 왜? 밥이 너무 맛이 없나? 아빠가 평소에 요리를 많이 해봤어야 하는데. 네 엄마가 워낙 솜씨가 좋았잖아. 얻어만 먹다 보니 밥도 제대로 할 줄 모르네. 아빠가 내일은 잘해볼게. 오늘만 이렇게 먹자. 아니 지금 밥이 문제냐고. 어떻게 나한테 밥 먹으라고 말할 수가 있어? 아빠는 엄마 죽은 게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울지도 않아? 나는 지금 밥 먹는 거 말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밥 좀 안 먹으면 어때서 그래.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네, 저도 아빠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는 다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에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도 그런 못된 소리가 자꾸 입 밖으로 튀어나가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아빠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못된 말로 튀어나온 거죠. 제가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데도 아빠는 묵묵히 들어만 주시더라고요. 은선아, 너 많이 울었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힘내야지. 그리고 엄마가 너 밥 거르는 거 싫어하잖아. 입맛 없더라도 조금만 먹자, 응? 아빠가 엄마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저는 성질이 나면서도 꾸역꾸역 그 밥을 씹어 넘겼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던 돌을 씹는 것 같다는 말이 뭔지 그때 알았죠. 맛이라고는 느끼지도 못하겠고 눈물과 함께 밥을 그냥 대충 넘길 뿐이었어요. 그 뒤로도 아빠는 제 짜증은 아랑곳하지 않고 몇 끼니마다 밥을 차렸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평소 즐겨해주던 반찬들을 조금씩 흉내내셨어요. 처음에는 간도 안 맞던 음식들도 점점 엄마 요리와 맛이 비슷해져 갔습니다. 몇 달 뒤에는 정말 엄마가 해주는 밥맛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엄마가 집에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더 서글프고 속상하더라고요. 나랑 아빠는 여전히 이 집에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만 곁에 없구나. 그 사실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울 때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없이 다독여만 주셨습니다. 그 흔한 괜찮다는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아빠와 이전 같은 관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으면서 왜 자기 와이프가 아픈 줄도 몰랐던 건지, 왜 혼자만 멀쩡한 건지, 저는 아빠한테 묻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지만 차마 물을 용기는 내지 못하고 그저 아빠에게 섭섭한 마음만 쌓여갔네요. 그때는 제 감정만 가지고도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를 더 힘들게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제게 유난히 더 못되게 구셨어요. 외할머니나 다른 친척들은 모두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친할머니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들이 아무리 아들들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손녀가 귀한 집에서는 손녀딸도 대접받는다던데,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친가에 하나 있는 손녀인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할머니 앞에서 먼저 애교 있게 굴면 기집애가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남 홀릴 생각이나 한다고 이런 험담을 하시고, 그래서 웃지도 않고 기죽어 있으면 또 기집애가 어두워서 별로라며 싫어하셨죠. 어릴 적에는 그저 할머니가 무서운 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저 말고 다른 친척 오빠들한테는 항상 다정하고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제가 여자애라 싫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가끔 할머니 댁에서 어른들 얘기를 듣다 보면 할머니가 아빠에게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며 임신 얘기를 꺼내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내가 손자가 아닌 손녀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했죠. 할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장남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장손 걱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부모님은 동생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동생이 있기도 바랬는데 아빠는 매번 저 하나면 족하다고 말씀하곤 하셨죠. 그렇게 할머니가 평소에도 저를 별로 예뻐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를 싫어하셨어요. 엄마 장례식에도 제게 괜찮냐 한마디 없으시더니 언젠가부터는 저희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저를 째려보시면서 저를 아빠의 짐처럼 여기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일부러 저 들으라고 그러신 건지 워낙 목청이 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매번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할머니를 방으로 데려가 말씀을 나누시는데도 할머니 목소리는 또렷이 들리는 바람에 저는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 진작에 알고 있었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이렇게 되니까 너는 좋니? 너 제발 잘 생각해라. 너 아직 젊어. 이제 40인데 네가 뭐가 걸려서 재혼을 안 해? 저 재혼 생각 없어요. 은선이가 있는데 제가 재혼을 어떻게 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뭐가 걱정이야. 애들 외할머니도 살아있고 제 이모도 멀쩡한데 앞으로 너 혼자서 쟤 데리고 어떻게 살겠다고 그래. 네가 재혼하는 게 너나 아이한테나 둘 다 나은 일이야. 할머니는 정말 무심하게도 엄마가 죽자마자 아빠에게 재혼 얘기를 꺼내줬나 봅니다. 평소에도 할머니가 좋은 시어머니가 못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설마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죠.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자기 아들만 저렇게 챙기는 게 참 황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손녀인 저한테까지 말이에요. 그래도 평소 효자였던 아빠는 할머니에게 화도 못 내고 계속 거절만 하셨죠. 그러다 할머니가 기어이 제 앞에서까지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 네가 우리 아들 발목 잡는 거야. 알고 있니?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 장가를 갔을 애가 너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라고. 제가 고등학생 되었다고 저를 어른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할머니는 이제는 제 앞에서조차 거침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섭섭하게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아기를 내비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할머니가 나를 정말 어지간히 미워하셨구나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죠. 할머니의 악담을 들은 아빠는 그 길로 할머니를 쫓아내듯 집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큰 소리를 내셨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에? 저한테 하시는 게 모자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은선이한테까지 그러세요?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까지 무심하신 분 아니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잃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은선이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무래도 제가 어머니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앞으로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니는 기막하면서도 끝까지 악을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빠 발목을 잡는 거라며 끝까지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할머니가 집으로 오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고 우리 식구도 할머니 댁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일로 아빠가 친구와 인연을 끊어버린 모양입니다. 앞으로 제게 할머니 만날 일 없을 거라는 말을 해주셨고 삼촌과 통화하는 얘기를 듣기로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빠의 재혼을 바라는 것은 할머니만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야 아들인 아빠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라 납득이 되지만 왜 외갓집에서까지 아빠의 재혼을 바라시는지 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신 뒤 항상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아이고, 우리 은선이 아직 어린데 애 옆에 더 있어주지도 못하고 뭐가 그리 급했을까? 은선아, 엄마 많이 보고 싶지?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너는 꼭 지켜주마. 친할머니와 달리 매번 저를 걱정해주시고 누구보다도 저를 위로해주신 외할머니마저 아빠에게 재혼 얘기를 꺼내셨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이모가 외할머니 대신 반찬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몰래 들었습니다. 무슨 심각한 얘기인지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도 모르고 두 분이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부 마음은 알지만 엄마나 우리는 그래요. 솔직히 형부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혼자 애 키우면서 살게 하는 거 형부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매일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죄를 짓다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일인데. 처제나 장모님이 걱정할 일 아니야. 뭘 걱정하시는지는 알겠지만 나한테는 정말 우리 은선이밖에 없어. 우리 은선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서 우리 은선이 뺏어가지 마. 내가 애엄마만큼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처제라도 나를 좀 도와줘. 응? 형부, 은선이는 우리가 잘 키워줄 수 있어요. 내 후적에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형부도 좀 더 생각해봐요. 대충 들어도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누시는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 아빠가 고등학생 딸 뒤치다꺼리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그렇게 불쌍한 일인지 저는 저를 아빠의 짐으로 여기는 식구들의 행동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저 역시도 내가 아빠의 발목을 잡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언젠가부터는 나만 없으면 아빠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저는 점점 집 밖으로 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바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적응을 못했던 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저는 반항심에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다니며 매일 놀러다니기 바빴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뒷전이었고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성적은 매일 뚝뚝 떨어지게 되었죠. 변명이라도 해보자면 그때는 뭔가 현실을 잊을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매일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야 했고 내게 엄마 노릇까지 하려는 아빠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공부에 흥미를 잃은 제가 학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리 없었죠. 그렇게 저는 매일 밤마다 아이들과 몰려다니며 길 위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가기 시작하자 아빠는 심하게 걱정을 했습니다. 은선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친구들이랑 있었어. 놀다 온다고 말했잖아. 그래도 이 시간까지 밖에 있으면 어떡해, 응? 벌써 12시가 다 되었는데. 늦으면 늦는다고 아빠한테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아직도 애야? 놀다가 좀 늦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잔소리야? 은선아. 반항심 가득한 제 모습에 아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저를 혼내신 적 없었던 아빠는 그런 제게 별다른 대꾸를 하지 못하셨죠. 은선아, 너 요즘 왜 그래, 어? 아빠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잘 들어와야지. 혹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아빠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엄마 죽고 그럼 내가 제정신이겠어? 그리고 아빠가 무슨 상관이야? 아빠도 하고 싶은 대로 해. 재혼하고 싶으면 재혼하고. 나 어차피 20살 되면 이 집 나갈 거니까. 은선아,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혼이라니.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너 혹시 할머니 얘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그런 생각 없어. 엄마 없어도 우리 둘이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잖아. 너 계속 그렇게 다니며 공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학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공부가 중요해? 당장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공부 같은 거 해서 뭐하냐고. 그런 말 할 거면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진짜 짜증나니까. 매번 엄마의 죽음을 방패 삼아 아빠에게 대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속상한 표정으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빠도 엄마가 죽은 뒤로 저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특히나 엄마의 죽음을 겪은 사춘기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저를 혼내지도 못하신 아버지는 저를 집에 붙잡아두려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꺼내셨습니다. 아빠는 저를 쫓아도 다니고